여드름 치료에 가장 효과가 좋고 또 부작용이 적은 약, 그래서 약사인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약은 바로 크림입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특히 10대나 20대 초반이신 분들, 여드름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머리카락으로 가려도 보고 화장으로 가려보기도 하고 여드름이 생기는 족족 짜보기도 했지만 여전히 고민거리인 여드름. 하지만 차근차근 검증된 방법들로 제대로 치료를 시작한다면 여드름 분명히 완치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드름 치료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약인 여드름 연고, 정확히는 바르는 약을 뜻하는 외용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드름 외용제를 사용하시기 전에 꼭 아셔야 할 내용들을 최대한 요약해서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들으시면 여드름 치료에 분명히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누르셨다면 바로 이어서 가시죠. 여드름 외용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여드름이 대체 왜 생기는지, 어떤 치료 과정이 필요한지 먼저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드름 외용제에 대한 정보를 바로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에 표시된 타임라인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여드름 발병 초기에는 피지와 각질 덩어리 등이 합쳐져서 피지 배출을 방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피지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피지는 계속 만들어지는데요. 이때 남성 호르몬이 왕성하면 피지가 더 많이 생성됩니다. 여자들보다 남자들의 여드름이 더 심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인데요. 큐티박테리움 아크네스, 통칭 C 아크네스라는 여드름균이 피지 속의 중성지방을 먹이 삼아 점점 더 늘어나게 되는데요. 여드름균이 증식하면서 끈적한 분비물들을 내뿜고 이로 인해 피지 배출을 더더욱 방해하게 됩니다. 결국 점점 팽창이 되다 파열되면서 주변 조직을 침범하고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염증이 심해지면 화농성 여드름이 되거나 주변 조직이 심하게 붓기도 합니다. 여드름 치료 과정은 발병 과정과 정확히 반대로 하면 되는데요. 쌓인 각질과 피지를 제거하고 또 그로 인해 발생한 염증도 같이 억제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드름의 주범인 여드름균을 살균시키게 되면 여드름 치료가 끝나게 됩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여드름으로 인해 착색이나 흉터가 발생했다면 발생 초기에 빠르게 관리해 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드름 치료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병원에서 압출이나 스케일링, 레이저와 같은 시술을 받는 방법, 그리고 병원에서 경구약이나 외용제를 처방받아 사용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약국에서 일반약 외용제나 경구약을 구매해서 자가치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약까지 동시에 복용하게 되면 효과가 가장 좋을 텐데요. 하지만 병원 치료는 시간을 내서 직접 병원에 가야 하고 또 보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약의 경우 부작용이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에 갈 시간이 없거나 금전적으로 여유가 많지 않을 때, 그리고 병원 치료 도중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는 병원 치료를 지속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이때는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시면 돼요. 오늘은 약국에서 구매 가능한 여드름 치료 외용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젤리아 크림은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확실히 알아가시고 또 약국에서 많이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성분은 아젤라익 엑시드인데요. C 아크네스균에 대한 살균 작용, 각질 용해 작용, 항염증 작용을 통해서 여드름을 치료하는 약입니다. 처방약인 디페린겔과 거의 비슷한 효능을 보이고 부작용은 살짝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젤리아 크림은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어서 미백 효과도 있는 아주 신통방통한 여드름 약입니다. 미백 작용이 있기 때문에 여드름 치료를 하는 동시에 여드름으로 인한 색소 침착이나 기미를 예방하고 또 치료하는 목적으로 쓸 수 있다는 매우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 미백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도미나 크림의 주성분인 하이드로퀴논과 비교 임상 데이터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아젤라익 엑시드 크림이 하이드로퀴논 크림보다 기미 개선 효과가 더 크고 부작용은 오히려 더 적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아젤라익 엑시드의 항염증 작용은 주사에도 효과가 있는데요. FDA에서 주사 적응증 허가를 받았고 실제 미국에서 주사 치료에 쓰이고 있습니다. 아젤리아 크림은 다른 외용제에 비해서는 부작용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톡톡이로 잘 알려진 살리실릭 엑시드 외용액은 클리어틴이 대표적인 제품인데요. 피지 생성을 억제해 배출되는 피지의 양을 줄이고 또 각질을 용해시켜서 피지 배출이 잘 되도록 도와주고 항염증 작용도 있습니다. 살리실릭 엑시드는 각질 용해 작용에 효과가 매우 좋은데요. 각질층을 얇게 만들어서 피부 재생을 촉진시키고 결과적으로 피부를 매끈하게 만드는 피부 개선 효과도 있습니다. 약물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이 효과가 더 강해지는데요. 각질을 매우 잘 녹이기 때문에 고농도 용액은 티논이나 사마귀와 같은 각질에 생긴 병변 치료에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티논액에는 보통 10에서 15% 정도의 살리실릭 엑시드가 들어있고 여드름 약에는 그보다는 훨씬 낮은 2%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살리실릭 엑시드는
여드름에 효과가 좋은 편이긴 한데 피부를 꽤나 많이 자극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살리실릭 엑시드를 녹이기 위한 용매로 알코올이 다량 포함되어 있는데 이 알코올 때문에 피부 부작용이 자주 발생하기도 합니다. 벤조일 페록사이드 성분의 여드름약은 파티마길이 대표적인 제품인데요. 활성산소 배출을 통해서 C아크네스균을 살균하고 또 살리실릭 엑시드처럼 항염증 작용 그리고 각질을 용해시켜서 피지 배출을 원활하게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현재 2.5%, 5% 이렇게 두 가지 함량으로 제품이 나오고 있는데요. 함량이 2배 높아져도 효과 차이는 크지 않은 반면에 부작용은 농도 의존적으로 뚜렷하게 커지는 것으로 밝혀져서 5% 제품은 점점 사용을 줄이고 있고 제품 자체도 단종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벤조일 페록사이드는 살리실릭 엑시드보다 부작용이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부작용 때문인지 타 제품들보다 사용 중단율이 더 높고 그래서 그런지 여드름 치료에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벤조일 페록사이드 성분은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표백작용이 있기 때문에 옷이나 머리카락에 묻지 않도록 조심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에크논 크림은 광고 때문인지 최근에 많이 찾으시는 약인데요. 소염 진통제인 이보프로펜 성분과 항균 작용을 가진 이소프로필 메틸 페놀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본에서 처음 나온 약인데 이 약이 나온 지는 꽤 오래되었지만 이게 FDA에서 승인을 받지 않았다 보니까 관련 자료나 논문들이 매우 오래된 자료이거나 그마저도 거의 찾기 힘든 경우가 많은데요. 일본 피부과 의사들 가이드라인에 효능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4주 사용 시에 이보프로펜군에서 66%의 유용성을 보였고 위약군에서는 33%의 유용성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보프로펜 크림의 권고 강도는 C1으로 증상이 가벼운 염증성 여드름에만 추천하고 있어 효과가 약할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물론 에크논 크림은 논문에 나온 오리지널 연고보다 살균제인 이소프로필 메틸페놀의 함량이 더 높기 때문에 효과가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긴 하지만 어쨌든 다른 성분들과의 비교 실험 결과는 없기 때문에 정확한 효능 비교는 어렵습니다. 이 성분은 살균작용이 있지만 다른 약들과 달리 각질용의 작용이 없기 때문에 비염증성 여드름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제 추측으로는 부작용은 다른 약들보다는 적지만 대신 효과도 적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시기 쉽게 여기서는 상품명으로 말씀드릴게요. 클리어틴과 파티마겔은 효과가 비슷하고 아질리아가 효과가 더 좋습니다. 에크논은 효과가 살짝 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작용은 파티마겔이 가장 크고 클리어틴, 아젤리아, 에크논 순으로 부작용이 적습니다. 약국마다 판매가가 조금씩 다를 텐데 저희 약국 판매가 기준으로 보면 아젤리아가 가장 비싸고 에크논, 클리어틴, 파티마겔 순으로 가격이 저렴한데요. 하지만 제품마다 용량이 다르기 때문에 용량 대비 가격, 즉 가성비를 따져봐야 되는데 파티마겔, 클리어틴은 여전히 저렴한 편이었지만 아젤리아와 에크논은 순위가 바뀌었네요. 용량 대비 가격은 아젤리아보다 에크논이 가격이 더 비쌉니다. 위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여드름 치료에 가장 효과가 좋고 또 부작용이 적은 약, 그래서 약사인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약은 바로 아젤리아 크림입니다. 하지만 부작용 문제가 없다면 저렴한 파티마겔이나 클리어틴을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모든 외용제들은 처음 사용할 때 매우 적은 양부터 시작해야 되는데요. 부작용 문제가 없다면 조금씩 바르는 양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양을 늘려도 문제가 없다면 아침, 저녁으로 하루 2번씩 바르시면 됩니다. 이후에 여드름이 잘 조절이 된다면 사용 횟수를 다시 줄일 수 있는데요. 하루에 1번, 그리고 이틀에 1번 정도로 다시 줄이시면 됩니다. 만약 약을 바르고 난 뒤 처음부터 부작용 문제가 있다면 2-30분 뒤에 약을 닦아내시고 다음 날에는 3-40분, 그 다음 날에는 4-50분 이런 식으로 전날 피부에 약을 적용했던 시간보다 조금씩 더 늘려가면서 피부에 적응을 도우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 방법이 좀 어렵거나 잘 통하지 않는다면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더 적은 약으로 변경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여드름 외용제의 효과와 부작용, 그리고 어떤 제품을 선택해야 되는지, 어떻게 약을 사용해야 되는지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추가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질문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